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도 멀쩡한 의사 노규식 박사 모시고 방송 한번쯤 이럴 뻔했어요. 이 카메라가 지금 내 앞에 한 대가 이게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아이 좋으네요. 컨택을 저희랑 하기보다 이 카메라 우리 메라랑 하시고 계시죠. 네. 반가워. 이렇게 가까이 잠만 보고 있으니까 참 좋으네.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언젠가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라이브로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공약 하나 하죠. 뭐 구독자 몇 분 되면 우리 라이브 한다. 뭐 이런 거. 우리 제작진 스태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구독자 10,000명 되면은 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좋죠. 10,000명까지 가면 10,000명까지 얼마나 가면. 걸릴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거 그만두지 않을까? 10,000명 되기 전에 은퇴 우리가. 지금 1,000명은 넘었으니까 언젠가 10,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 할 때 처음에 해봤나요? 100명 하고 있죠. 지금 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했는데 네. 처음에 100명이 됐을 때 첫 달에 100명이 됐으니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달 100명씩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매달. 그래서 이게 그래도 꾸준히 느네요. 의외라는 저 말투. 왜 이런 말투? 싸울까? 라이브는 안 해봤습니까? 근데 라이브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기술적 문제도 그렇지만 이 댓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댓글을 쫓아갈 동체 시력이 이제 안 돼서 동시 접속자가 별로 적으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꼭 그게 근데 좋을까요? 좋으니까. 라이브를 하는데 동시 아니, 접속자 막 2명, 3명이면 그냥 채팅인 거지. 근데 제가 예전에 육아 방송 EBS랑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동접수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해봤네. 근데 그건 EBS에서 한 네, 거니까 네. 근데 그 정도에서도 댓글이 올라가면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마리텔 같은 데서는 그 막 수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백종원 씨 어떻게 보고 보고 이렇게 하는 이거? 거 나는 놀랍죠. 나는 진짜 놀라워. 그건 아마 작가가 쓸만한 거를 건져서 스크립트를 앞에 던져줄 걸요. 실시간으로 보기에는 쉽진 않을 어쨌든 건데요. 실시간으로 보긴 보겠죠. 네. 그-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게 나는 딱 보이면 초점 맞춰야 되거든. 근데 그럼 사라져. 노안이 와가지고. 운다 울어. 올소는 그런 거 해봤어요? 라이브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약사대상 강의 라이브 강의를 해봤는데 네. 실시간으로 질문 올라오면 답변 주면서 제가 강의하고 몇 분이 듣는 거? 노안 얘기 때 땀난다. 400명 정도 동시 접속했었어요. 400명? 예, 400명쯤인데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짧은 이모티콘과 크크흐흐 뭐 이런 것들이 막 끌려 올라가고 네. 중간중간에 읽을 만한 것들은 이제 한 2줄, 3줄짜리가 이제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만 집으면 되죠. 이제 사실. 문제는 그걸 딱 집었는데 크크크 때문에 밀려서 사라져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 그 댓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잠깐 멈출 수 있는 기능 같은 건 없습니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네. 없더라고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제작진 10,000명 돌파하면은 라이브 한번 도전해 본다. 동의합니까? 동의했어. 저 표정은 그 전에 내가 사표 쓸 거야 뭐 이런 표정이긴 한데 어쨌건 아니야 약간 미묘했어요. 10,000명이 되겠냐? 쓸데없는 그거를 우리 문 PD 방금 저도 봤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끄덕끄덕, 네. 끄덕끄덕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돌파하면은 라이브 한번 추진해 본다. 웃는데 우는 것 같은데. 그 라이브 한다고 해도 걱정인 게 우리 크루가 막 한 넓게 보면 한 20여 명 되잖아요. 누구랑 할 것인가?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노안 안 온 사람하고 해야죠. 우리는 다 동체 빠져야 시력 돼. 되는 사람. 우리 네. 여기 3명은 다 빠져야겠는데 그렇지. 그러면. 젊은 피. 정치자 노안 교정 치력 수술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소개해 보죠. 이제 시청자 댓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구독자 댓글? 구독자 댓글. 네. 그거 좋다. 문희 킬프님. 어색하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너무나 낯설은 얼굴들. 점차 익숙해지겠죠? 구독 신청했어요. 무엇을 상상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동안? 어쨌든 상상 그 이상. 열심히 시청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철님이 화면 보면서 들으니 확실히 좋네요 하셨습니다. 뭐가 좋으셨을까요? 네. 그러게요. 낯선 얼굴이요. 루나소님입니다. 세상에
팟빵으로만 듣다가 오늘 생각나서 유튜브로 옮겨봤는데 제가 목소리만 들으며 상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충격이에요.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 그 전에 사진을 일부러 안 찾아봤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해요. 아, 왜 이건 댓글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쓴 거야. 읽어. 예. 문 PD 이렇게 줄 서나? 이렇게 줄 서면 안 돼요. 네. 땡땡땡님이 이렇게 핸섬한 줄 생각도 못했어요.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네. 일단 저는 땡땡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아닙니다. 저도 네. 땡땡이죠. 네. 올소님도 저도 땡땡이시네요. 땡땡이에요. 한 명 네. 남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이와이프님. 네. 예. 뭔가 마르고 힘없는 이미지였는데 엄청 젠틀하고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예. 어떻게 오디오가 더 정확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깜시님은 상상으로는 엄청 개구쟁이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그래도 의사 같고 박사 같고 막 그러시네요. 아무튼 너무 신선해요. 네. 예, 구독 눌렀으니 앞으로 열심히 볼게요. 긴 광고 앞에 넣어도 광고도 열심히 볼 테니 광고도 꼭 넣으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는 안 바라고요. 그냥 제작비나 나왔으면. 네. 자, 오늘 건물주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HS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 얼굴형이 바뀌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부정교합이 있어요. 부정교합이 심하거나 티가 나진 않은데 교정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혹시 자라면서 부정교합이 저절로 맞춰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궁금하고요. 하는 게 좋다면 처음부터 잡아주는 게 좋을지, 이가 어느 정도 자란 중고등학교 이후에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긴 해요. 왜냐하면 부정교합. 예. 그 제가 가끔 스케일링 받으러 왔어요. 그럼 물어보는 게 스케일링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용어를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꽤 많이 대단히 있는데, 많죠. 예. 부정교합도 사실은 이가 위아래가 안 맞으면 다 부정교합이에요. 그 어떻게 이가 생겼든 간에. 뭐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 이렇게 앞뒤로 살짝 이렇게 나고 그렇죠. 그것도 네. 부정교합이에요. 100만 년 전에 올소님이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세상에 부정교합 아닌 사람 찾는 게 드물죠. 그렇죠. 어렵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건 부정교합은 이가 잘 안 맞는 건데 원인이 그냥 이가 원인인 거예요. 삐뚤삐뚤해요. 틈이 있어요. 뭐 좀 튀어나왔어요. 이건 그냥 이빨 문제인 거죠. 예, 그거는 얼굴형에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하나, 대학교 때 하나, 50 먹어서 하나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뼈가 안 맞아요. 네. 위턱과 아래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가 정말 가지런하게 나와도 두 개가 짝이 안 맞는 거죠. 옛날 말로 이제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제일 잘 아시는 건 주걱턱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이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얼굴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판단을 엄마가 하면 안 되고 치과에 와서 얘가 골격성 부정교합인지 아니면 이에 문제가 있는 치성 부정교합인지를 먼저 판별을 받고 골격성 부정교합이라 그러면 빨리 치료하는 게 맞고 단순히 치아의 문제라 그러면 중학교 때 하든 고등학교 때 하든 대학교 때 하든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건 예, 이거 딴 얘기인데 네. 이렇게 일반적인 동네 아저씨 얘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전문 용어로 기결해서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소름 돋았어요 지금 방금. 어디에 있어 보여? 전문 용어가 어디 있었죠? 골격성 부정교합과 치성 치성. 부정교합. 감사합니다. 뿌듯해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카메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찰리 브라운 티 입고 오셔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골격성 부정교합과 치성 부정교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자라면서 저절로 맞춰질 가능성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나 체형은 패턴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네. 우리 집 애가 지금 옆집 애와 차이가 요만큼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게 커지면 점점 커지지 절대로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시는 게 좋고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치과에 데려가셔서 늘상 하신 얘기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땐 정말 얼굴이 동그랗고 이뻤거든요. 모든 애들이 어렸을 땐 다 동그랗고 이뻐요. 예, 그랬다가 역변의 과정이 2번 나타납니다. 예. 역변 너무 와다. 역변. 그 세월을 정통으로 만든 그렇죠. 그 역변. 언제 한번 나타나냐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 그때 애기 얼굴이 없어지고 어린이가 돼요. 어허. 예, 그 어린이 얼굴이 될 때 사실은 아래쪽에 턱 부분이
성장량이 갑자기 한번 늘어나면서 그걸 사춘기 전 급성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바뀌고요. 그 다음번에는 남자애들 중고등학교 때 아저씨 되는 거, 예, 그때 거칠해지면서. 예 얼굴이 쭉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면 실제로 이제 사춘기 급성장기의 초반부에 들어섰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애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되게 이쁜데 예 이제 곧 예, 역변할 더 가능성이 심해질 있으니까 가능성이 예, 부정교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골격성이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치성이면 없다 이런 거죠. 네. 두 번의 역변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예. 뭐 한 55세쯤 되면 다시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죠. 역변이 돌아올 일이 있고 아니 그게 표현은 역변이지만 예. 아니 그렇게 커서 애가 왜 장동건이 될 수 역변이겠어요?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얼굴이 동그랬지만 예. 두 번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장동건이 됐다. 그런 거 이제 아. 정리라고 예, 이것도 가능한 하죠. 거죠. 예. 아, 바르기 변화. 변한다. 그렇죠. 천지 개벽이라고. 예. 근데 대부분 다 오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이쁘던 그애 어디 갔냐고 예, 다 물어보죠. 예. 그 말을 듣는 애는 얼마나 슬플 거예요. 네가 어릴 땐 참 예뻤는데 이러면. 써니가 그런 말 많이 듣나요 혹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네. 잠깐만요. 정리하면 골격성 부정교합이면은 빨리 하는 게 좋다. 4학년이면 네. 예, 아주 심한 경우는 늦었어요라고 늦었을 얘기할 수도 수도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하지만 데려가셔야 됩니다. 예. 치성이면 언제 하나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비용 대비 효과도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뭐 네. 뭐 많이 낸다고 효과가 좋진 않습니다. 아, 그 명언이다, 명답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교정을 할 만한 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네. 어쨌건 돈 들인 만큼 티는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네. 예. 다음 질문 주신 분 네, 아이디가 태어난 김에 산다. 철학적입니다. 네. 7살인 아이가 한글을 아직 못 돼서 걱정입니다. 유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친구들은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올 텐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한글 공부하자고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고집도 얼마나 센지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다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너는 못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말해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5살에도 한글을 뗀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구몬학습도 시켜봤는데 교육 내용이나 선생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 뒤로 집에서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네요. 아이를 혼내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말을 하면 기죽을까봐 크게 혼내지도 못하겠어요. 학교에 가서 무시당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새 아이들이 몇 살에 한글을 떼나요? 그 뭐- 케바케예요? 다양하죠. 아. 네. 근데 그게 아이들의 어떤 능력치와 상관이 없어요. 한글 떼는 예, 거는요. 그럼요. 예. 그 영재성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할 때도 그 글자를 빨리 읽는 것, 숫자를 빨리 계산하는 것은 사실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에 놓거나 기회를 주면은 연습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빨리 뗀다고 꼭 똑똑한 거 아니고 반대로 못 뗀다고 해서 아이가 떨어지거나 모자라는 것도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혹시 태어난 김에 산다님이 주신 사연을 괜찮다면은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좀 네. 네. 답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좀 괜찮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살인 아이가 한글을 아직 못 돼서 걱정입니다.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친구들은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올 텐데 우리 애는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예,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 때니까 아직 한글 안 배우셔도 되는 때고요.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다 떼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많이 놀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글을 한 학기 내내 이제 가르치도록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한글 공부를 하자고 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전에 한글 공부하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고집도 얼마나 센지 도통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겠어요.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다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너는 못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말해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더 하기 싫어요. 주변에는
5살도 한글을 뗀 아이들인데 정말 속상합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아이를 힘들게 해서 한글에 대한 거부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겁니다. 예, 구몬학습도 시켜봤는데 교육 내용이나 선생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제 사실이 나오죠. 예, 이런 학습을 지나치게 일찍 시키거나 강하게 시켜서 한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로 집에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네요. 예. 여유가 있으셨으면 좀 더 천천히 가르치셨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때 아이를 좀 더 다그치셨을 가능성이 있죠. 이래서 한글 학습에 대한 좀 더 부정적인 기억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이를 혼내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말을 하면 기죽을까 봐 크게 혼내지도 못하겠어요. 작게 혼냈어도 상처받아요. 예. 학교 가서 무시당할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 지나면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 뭐 제가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하자면 한글 학습을 어떤 식으로든 성장 과정에서 무리하게 생겨서 거부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글 교육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아이가 엄마를 손잡고 하면서 엄마 저 글자 뭐야? 라고 물어볼 때까지 물어본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구문학습 드리지 마시고 네. 예, 그걸 집안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그럴 때까지 계속 통글자 가르쳐 주시고 한글에 대해서 흥미만 유도하셔도 돼요. 그러다 결국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글을 못 읽으면 어떡하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학교 보내세요. 그건 보내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요. 부모가 한글 교육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시기는 그 한 학기가 끝나고 났는데도 아이가 한글을 읽거나 그 적절한 만큼 쓰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 통상적인 한글 학습을 안 되는 거니까 그때 부모가 정말 도와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혹시 이분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단순히 다른 거는 뭐 놀고 뭐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글만 늦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발달 뭐 성장 이런 것도 약간 좀 늦어서 같이 고민하신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불분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머님이 우리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시당할까 봐에 대한 불안이 지금 너무 크세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게 늦은 게 있으시면 이미 다 먼저 쓰셨겠죠? 눈에 쓰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보내주신 사연에서 이 아이가 다른 발달이 늦을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을 늦게 읽는다고 해서 애가 머리가 나쁘거나 뒤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 열중하는 게 있고 자꾸 뭔가 물어보고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아이의 진짜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한글을 읽거나 못 읽거나 사실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이제 노영님이 말씀하셨는데 엄마의 이 감정선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애가 무시당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걱정은 하지만 애한테 그 걱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 그 걱정이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는 이게 애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적인 것들을 좀 정제를 하시고 애를 봐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토를 달고 이 태클을 한 이유도 이게 이제 그 어머님의 불안이 여기 혹시 투영이 돼 있다면 이걸 좀 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엄마의 불안이 아이한테도 영향을 주죠, 당연히. 네. 이 맞벌이시고 하니까 한글 공부 시키고 하실 때 되게 이제 막 급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기다려주거나 놀이처럼 하기보다는 좀 과제처럼 학습처럼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구몬학습 할 필요 없어.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한글을 잘 못한다고 근데 다그치지 않으시고 교원이나 이런 데도 강의 많이 하는데 담당자분들 너그러이 예. 자, 하나 더 하죠. V라인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저는 사랑니가 4개 모두 났고 아래 왼쪽 것만 뺀 상태입니다. 남은 사랑니가 썩지는 않았는데요. 아래 사랑니를 하나만 빼면 치열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은 사랑니들도 다 뽑아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혹시 사랑니를 빼면 혹시
두 번 쓰셨어요. 혹시 정말 간절하신가 봅니다. 혹시 네. 사랑니를 다 빼면 턱이 갸름해지나요? 그럼 당장이라도 빼러 가려고요. 네. 아니, 근데 야, 이 너무- 질문 좋다 이거. 네. 근데 정말 그래도 진정성을 묻어 나오게 할 수 있네요. 아 이게 정말 네. 자, 사랑니 4개 다 빼면 턱이 갸름해진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안 된다.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느끼실 수 있는 게 사랑니를 빼면 뺀 것 때문에 얼굴이 좀 부어요. 음. 그랬다가 가라앉으면 갸름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포를 사랑니 뺀 직후에 찍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볼이 홀쭉해진 것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쪽만 빼면 이게 치열이 쏠리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안 쏠려요. 안 쏠린다. 네, 그래서 뭐 한쪽을 뺐는데 한쪽 사랑니가 밀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면 교정가가 할만해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이빨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몇 년씩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한쪽은 빼고 한쪽은 안 뺐으면 쏠리냐 안 쏠린다. 그 다음에 4개가 났는데 왼쪽 아래만 뺐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왼쪽 아래 사랑니가 없고 왼쪽 위에 건 사랑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을 내려다봤더니 친구가 없어졌어요. 네. 그 땅바닥에 잇몸만 보이잖아요. 네. 그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와요. 아, 이가 술술술술 이게 내려옵니다. 사랑니가요? 진짜? 예. 어머, 그래서 신기하네. 두 개가 이렇게 맞부딪히지 않으면 한쪽 이가 없으면 반대쪽 이가 길어져요? 반대쪽까지 길어져요. 근데 이제 길어지는 게 이 몸에서 슬금슬금 좀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오. 그런데다가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만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도 움직이고 턱이 이렇게도 움직이거든요. 어. 이렇게 움직일 때 길어져 나온 이가 걸려요. 음.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씹는 기능이나 턱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왼쪽 위에 건 빨리 빼시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2개는 만약에 이게 잘 나와서 씹혀서 기능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정도면 데리고 사셔도 되고 쏠리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의미가 없이 나왔다. 씹히는 기능이 없다. 그럼 빼내시는 게 낫습니다. 아, 태어난 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랑니들은 예, 그냥 빼는 그렇죠. 게 낫다. 예, 쓸모가 있을 때나 데리고 가는 거지. 예. 감각이 좋아졌어. 감 좋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쓸모가 없기는 하지만 예. 딱히 기능은 안 하지만 2개가 다 있다 그러면은 예. 굳이 뺄 필요는 굳이 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저 구석쟁이에 처박혀서 앞에도 안 닦이는데 저 뒤에 게 안 닦여요. 결국에 그럼 썩는다? 거기에 썩어요. 그럼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입안에 세균 공장을 양쪽에 들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애들이 보글보글 모여 있다가 여기도 이사 가고 저기도 이사 가고.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중요한 어금니에 사랑니와 닿은 그 뒤통수 부분이 썩어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이빨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의미가 없으면 빼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굉장히 잘 기능하고 예. 쓸모가 있는 놈들은 안 빼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비율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명이 산다. 네. 성인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사랑니가 한쪽이든 뭐 혹은 양쪽이든 진짜 뺄 필요 없을 만큼 제자리에서 잘 기능하는 경우는 몇 %나 될까요? 그건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모르지만 2019년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5%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그냥, 보니까 예. 웬만하면 그냥 다 그냥 가서 빼는 빼라. 거예요, 사랑니. 예. 그러면 한꺼번에 4개 다 뽑아도 돼요? 안 될 건 없는데요. 과다출혈이잖아. 아프겠죠. 아, 그냥 아플 뿐이야. 많이 4군데가 다 아파요. 그다음에 4군데가 다 부으니까 밥 먹기가 힘들어요. 배가 갸름해질 수 있겠네요. 아, 사랑니를 빼시면 다이어트 효과가 갸름해지는 그럼- 효과가 나타날 수는 예.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4개 다 빼기로 하고 예. 뭔가 계획을 세우면 뭐 대충 한꺼번에 한 번에 몇 통 개씩 이렇게 빼면 네. 어차피 마취는요. 여기 4군데를 따로 해요. 음. 예, 한꺼번에 전신 마취하는 건 아니니까. 음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빼기 어렵게 생겼다. 여기 빼보신 분 빼기 어렵게 생겼다. 그러면 한 개씩 빼요.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번에 걸쳐서 예, 그런데 요 정도면 사랑니가 잘 나와서 쑥 뽑으면 잘 빠질 것 같다. 그럼 네. 요쪽에 한 번, 요쪽에 한 번, 아. 2번에 나눠서 빼는 거죠. 아, 저는 저렇게 2번에 나눠서 예. 뺐었어요. 위 2개를 빼고 아래 2개를 빼는 건 정말 바보짓이겠군요. 오른쪽 2개를 빼고 왼쪽 2개를 왜냐면 한쪽으로 밥 먹으란 얘기예요. 아니 갸름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해도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간격은 어느 정도 둬야 됩니까? 하나 뽑은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빼고 좀 꼬매요. 다음. 예, 한두 반을 꼬매거든요. 빼고 다음 날 소독하고
일주일 후에 실밥을 빼요. 그리고 오늘 뺍시다 그러면 좀 서글퍼요. 왜냐면 그동안에 일주일 못 먹은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음번 약속을 잡고 와서 빼시고 그러다 보면 양쪽 2개 빼면 그래도 한 달쯤 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요요는 다 와서 들어갔던 배는 다 나옵니다. 서글퍼요. 그게 더 서글프네요. 요요가 와서 서글퍼요. 네. 이 사랑니 빼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사랑니를 뺄 때 늘상 치과에서 부작용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치과에서 마취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래쪽에 마취 주사를 맞으면 여기 입술이 얼얼해요. 그 뺨도 이렇게 맞아요. 찌릿찌릿하고 그다음에 혓바닥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빨이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뺨, 입술, 혀, 치아 이 네 군데 분포하는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에 통 원까지를 마취해요. 치과에서. 그러면 이제 원까지에서 얘가 뺨으로도 가고 입술로도 가고 예, 요 놈을 마취를 하는데 사랑니가 이 원 신경 가지가 지나가는 길에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놈을 뺄 때는 원가지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끊어지면서 이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니를 빼다 보면 원가지를 흔들어서 원 신경 가지에 껍질이 좀 벗겨지거나 이런 좀 생겨요. 그럼 일주일 후에 갔는데 여기가 아직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신경이 조금 다친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치과 의사셨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집에 가서 한 달 있다 와라. 그럼 한 달쯤 지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영구 손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사람은 한 달, 어느 사람은 한 3개월쯤 가기도 하고 6개월 지나야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요즘은 일주일이 지나면 소송을 하러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안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소송 끝날 때쯤 되면 멀쩡해져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의사는 문 닫고 쫓아다녀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큰 병원에 가세요, 큰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게 극으로 된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입원을 시켜요, 사랑니를 빼면. 입원을 시키고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랑니를 한꺼번에 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1번 수가가 충분해야 누군가 소송했을 때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많이 열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의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흔히 말하는 많이 헤집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입원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자기 몸에 상처도 많이 나거든요. 아프고 회복 기간이 예. 길고. 근데 이게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의료 소비자가 현명해서 생기는 부작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 엑스레이도 요만한 거 찍고요. CT도 안 찍고 의사가 손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째지도 않고 조각조각 꺼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무 증거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CT도 찍고. 네, 그러니까 검사도 자꾸 늘어나고 점점 방어적으로 돼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조율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의료계의 난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자, 올바른 의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나는 의사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나는 의사단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이죠.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써니? 네,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나는 의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반드시 유익했을 것이고 유익하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활동 중인 단톡방과 카페에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